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데이터 입력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위에 제목 주는 거, 그 다음에 결책하기. 특히 결책하기 같은 경우는 근본적으로 엑셀 자체가 서로 폭이 다른 문서가 동일선상에 위치할 수 없는데, 지금 보기에는 폭이 다른 그 문서가 동일선상에 위치하는 것처럼 되는데, 사실은 이게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듯이 문서로 넣은 게 아니고, 이 폭을 줄이거나 늘려도 영향을 받지 않는 이 대각선 영역에서 만들어 가지고 그림으로 붙여넣기 해서 크기 조절해서 넣었죠. 이런 것만 할 줄 알아도 꽤 엑셀 문서를 잘 다룰 수 있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그죠? 결정한 저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모르는 사람, 저기에다가 억지로 넣으려면 모양도 안 나오고 넣을 수도 없고, 그죠? 되게 보기도 싫고. 어쨌든 그런 거 만들어 넣는 거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봤었고, 그 다음에 특히 셀 서식을 이용해서 이런 두 가지가 다 똑같은 경우였죠. 어떤 특정 텍스트 뒤에다가 원하는 글자를, 원하는 문자를 이렇게 집어넣는 경우, 요거는 우리가 표시 형식에서 여기 펼침 버튼 눌러가지고 사용자 지정 가서 요 골뱅이 기호를 찾아가지고, 지금 찾을 필요 없죠. 그냥 여기다가 바로 골뱅이 기호 타이핑하고, 이제 문자일 경우에는 이걸로 붙인다는 걸 이제 알았으니까 뒤에다가 혹은 앞에다가 원하는 글자들을 기억 인용 부호로 둘러싸가지고 넣어주면 되죠. 그다음 숫자일 경우에는 우리가 0 코드가 있었고 샵 코드가 있었는데, 일단 뭐 두 자리만 가정할 경우에는 그냥 00으로 했을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처럼 한 자리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에 의미 없는 0을 넣어서라도 자리수를 맞춰줘 가지고 이렇게 좀 보기 좋게 가지런하게 보여지도록 할 수가 있었죠. 샵 코드를 쓰게 되면 이런 의미 없는 0들은 다 날려버려 가지고 한 자리는 한 자리로, 두 자리는 두 자리로 하다 보니까 좀 들쑥날쑥하게 될 수가 있죠. 그거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어느 경우를 하는 게 좋은가에 따라서 적정한 형식 코드 문자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천 단위 구분자가 있는 경우에는 샵 콤마 샵 제로를 형식 코드로 사용해서 앞뒤로 내가 필요한 것 문자들을 넣어주면 된다고 했죠. 이 세 가지 경우만 기억하고 있으면 ITQ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형식 문자 사용해서 셀 서식 지정해서 데이터 표시하는 것은 다 커버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순수하게 데이터만 집어넣고 그 서식에서 이런 회계 이런 것들 정해진 기존에 있는 것들 중에서 사용자 지정이 아니라 있는 것들 중에서 하는데 본표시 들어가고 천단위 구분자 들어가고 오른쪽에 한 칸까지 띄워주는 것은 회계를 선택하면 된다. 그죠? 여기까지 이렇게 뭐 나머지 것들은 기본적인 거니까 이해를 하면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이 부분 여기 총 6개 함수식과 맨 마지막에 조건부 서식까지 집어넣는 경우죠. 여기에 1작업에 해당하는 게 총 500점 중에서 240점이 부여되는 거의 반이죠. 굉장히 중요한 파트죠. 여기에서 거의 등급이 A 등급이냐 B 등급이냐가 갈라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특히 이제 지금부터 풀이할 이 함수식을 사용한 엑셀 문서 사용은 굉장히 중급 이상에 해당하는 테크닉이고, 아마 그 엑셀을 여러분들 입장에서 시작하면서 한번 한계가 오는데, 그 한계가 오는 쪽이 이제 함수식 사용하는 이쪽이죠. 그죠? 웬만한큼 지금 입력하는 정도면 쉽게 조금 배우면 쉽게 접근할 수 있어요. 굉장히 직관적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 특징은 뭐냐면 그냥 입력하는 대로 들어가요. 잘못됐든 잘 됐든 들어가요. 그죠? 진행이라는 게 돼요.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 어쨌든 뭐 알아서라도 계속 진행하면서 교정해 갈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수라는 쪽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함수식을 잘 못 사용하게 되면 진행을 할 수가 없어요. 진행을 시킬 수도 없고, 얘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뭐냐면 그거에 대해서 뭔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뭐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에 대한 또 막막하고 잘 모르겠고, 모르겠다, 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진행이 안 되니까. 뭐, 여기까지는 어쨌든 진행은 되죠. 그죠? 그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이 함수 쪽도 마찬가지로 진행만 될 수 있다면, 뭐, 지금까지 했던 거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결과가 틀리게 나오면 어쨌든 좀 알아봐가지고 뭐 교정하고 진행하면 되는데, 애초에 아예 뭐 오류 메시지 나오면서 그걸 고치라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진행이 안 되니까. 에이, 사용 안 할래. 그렇기 때문에 함수라는 게 어렵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불평하는 것 중에 거의 대다수가 왜 얘가 진행을 할 수가 없냐면, 함수라는 게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 자체는 굉장히 뛰어나고 좋고 쉬운 거예요. 기능 자체는 전번 시간에 잠깐 봤듯이 굉장히 어렵게 해결하거나, 특히 데이터의 양이 많았을 때 어렵게 해결하거나, 아니면 어떤 경우에는 해결할 수 없는 부분도 간단하게 함수 이름 사용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사용만 제대로 한다면 굉장히 빠르고 간단하게 해결을 해주는 놈이에요. 굉장히 좋고 쉽고 괜찮은 놈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얘가 자꾸 불평을 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불평이라는 게 딴 게 아니고, 얘는 함수를 실행해서 결과를 주기 위해서, 간단해요. 함수는 이게 함수인데 엑셀에서 제공하는 400개 넘는 함수 중에 어떤 거라도 1, 2원리 그 함수마다 기능이 있고, 그 함수에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들이 있어요. 어떤 거는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 한 개가 있을 수도 있고, 두 개가 있을 수도 있고, 세 개가 있을 수도 있고, 그거는 그 함수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 개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거에 따라서 주면 이 함수라는 놈은 정해진 기능에 따라서 딱 하나의 값을 만들어서 주는 게 함수의 정의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불렀을 때 받아서 쓰는 거죠. 수식 안에서 사용하든 아니면 그 결과가 셀 그 안으로 들어가서 나타나든 동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 입장에서는 동작을 시키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문법적으로 맞게 들어와야 돼요. 그 걔가 불평하는 게 딴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틀린 것에 대해서는 얘가 불평을 할 수도 없고 하질 않아요. 딱 불평하는 게 뭐냐면 요 원칙을 위배했을 때 얘가 뭐라고 합니다. 이 원칙이란 게 뭐냐? 함수는 일단 함수 이름이 있어요. 정확하게 써야 돼요. 오타가 나면 안 돼요. 당연하죠. 오타를 나게 되면 뭐 요행이 다른 함수 있는 함수하고 이름이 겹쳐가지고 그 함수로 인식하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중간에 뭐 E인데 I로 했다든가 A로 했다든가 이렇게 스펠이 틀린 경우에는 얘가 불평을 합니다. 당연히 그런 함수 자기가 매칭해서 기능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러면 name이라는 물음표 해가지고 오류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당연히 진행할 수가 없죠. 그런 함수가 존재하지 않는데 걔를 어떻게 자기가 실행을 시켜요. 그죠? 그래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함수 없어. 일단 함수 이름이 잘못된 경우. 만약에 그런 오류 메시지가 나오면 내 스스로가 의심을 해보면 돼요. 거꾸로 반문을 던져보면 돼요. 혹시 내가 함수 이름을 정확하게 쓰지 않았나 하고 스펠을 맞춰보고 의심을 하고 보면 보여요. 여기 스펠이 틀렸네. 교정해주는 대로 넘어가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죠. 그것만 할 줄 알아요. 그 다음 두 번째, 이 함수는 문법적으로 파라미터를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하도록 약속이 되어 있냐면 갈로 닫고 해가지고 그 안에다가 파라미터를 주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이 함수가 단순하다면 열고 닫는 게 눈에 들어오지만 얘가 길어지면 열고 닫는 게 눈에 한 번에 안 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빠뜨려 놓은 경우죠. 요걸 빠뜨린 경우가 있고, 요거는 제대로 했는데, 닫는 건 제대로 했는데, 여는 거를 빠뜨렸다든지, 여는 건 제대로 했는데, 길어져가지고, 뒤에 닫는 거를 잊어먹고 안 닫았다. 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는 되게 심각한 오류예요. 자기가 이 함수를 끝내기 위해 가지고, 없어. 그러면 어디서 닫아야 될지 자기가 모르는 거죠. 굉장히 이제 수식에서 심각한 오류가 있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메시지를 내보냅니다. 근데 그러기 전에 내 스스로가 갈로 함수 이름 제대로 오케이 이건 됐고, 그럼 갈로 열고 갈로 닫고까지 확인해가지고 제대로 했나 안 했나를 의심하고 찾으면 빠진 경우는 보입니다. 그러면 여는 거나 닫아주면 그건 해결되는 거죠. 단순해요. 이 단순한 것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고 포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아까 함수마다 필요로 하는 파라미터 개수가 다르다고 했죠. 뭐 어떤 건 3개 필요하고 어떤 건 2개 필요한데, 그러면 그것들을 여러 개니까 여러 개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콤마를 구분자로 해서 넣어주도록 약속이 돼 있어요. 그럼 이 콤마를 빠뜨리면 돼요. 3개 필요로 하면 2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둘, 3개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죠? 3개 필요로 하는데 이게 하나밖에 없다든지. 그럼 어딘가에 하나가 빠진 거죠. 어딘가에 그냥 내가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공백으로 하고 내가 그냥 믿고 있는 거죠. 나는 콤마를 했다라고. 사실상은 안 하고 그냥 공백으로 구분 지어지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자기가 볼 때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파라미터 3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앞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없어요. 내가 볼 때는 하나, 둘, 3개 구분되어 있어 들어갔네 이렇게 믿고 있는 거고 지가 볼 때는 콤마 하나밖에 안 나타나서 하나, 2개밖에 안 들어온 거고 그죠? 그럼 오류를 내보내는 거죠. 파라미터 개수가 모자라다. 그 오류가 나오면 이 콤마를 따져보면 돼요. 파라미터 개수 정확하게 줬나 주지 않았나. 이 좋은 점 중에 하나가 함수 사용할 때 엑셀에서 함수 사용할 때 여기서 예를 들어서 일단 모든 엑셀에서 등호로 시작하면 지금부터 수식 시작입니다 라는 의미가 돼요. 약속이 되어 있어요. 네, 처음에 등호로 딱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내가 if 함수를 사용해야 돼서 예를 들어서 if 하고 그럼 if로 시작하는 함수를 이렇게 다 리스트 내줘요. 이 중에서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선택하면 지가 알아서 문법적으로 딱 만들어주는데 요거 하고 갈로 열고까지 딱 하면 있죠. 요 밑에 보면 안내를 해줘요. 이 함수는 하나, 둘, 셋, 3개의 파라미터를 넣어줘야 되고 지금은 로지컬 테스트라는 요 파라미터에 해당하는 것을 넣어줘야 된다는 걸 좀 진하게 해가지고 안내를 해요. 그래서 뭐가 뚝뚝뚝 집어넣고 콤마 딱 찍으면 그 다음으로 또 딱 넘어가요. 그 다음에는 value if true를 해당하는 값을 지금 넣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안내를 해요. 파라미터 개수에 대한 건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굉장히 편리해요. 오히려 갈로 열고까지 딱 하면 지금 봐요. 내가 의미 없는 거 막 그냥 HH 넣어주니까 문법적으로 맞으니까 넘어가잖아요. 그죠? 논리적인 거는 얘가 체크를 안 해요. 논리적인 거는 체크를 안 해요. 문법적으로만 맞으면 넘어가요. 어쨌든 이러한 오류를 생각해서 함수를 작성하게 되면 99%에 대한 오류를 내가 커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넘어가요. 넘어가면 할 수 있고 어쨌든 결과 나오고 결과가 잘못됐으면 또 이제 2차적으로 따져봐야 돼요. 그건 논리적인 거니까. 그래서 거꾸로 무슨 오류가 나든 오류가 나면 3가지를 따져보면 돼요. 첫 번째, 함수 이름을 내가 정확히 줬나? 의심하고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그렇고 보고 혹시 그게 잘못된 게 있으면 보여요. 그게 아니라 아무 생각 없거나 내가 자꾸 맞게 했다고 믿고 보면 보일 것도 안 보여요. 항상 의심하고 봐요. 그리고 그 다음 2번째로 갈로 열고 갈로 닫고를 찾아가지고 이 짝이 맞게 돼 있나 안 돼 있나를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3번째로 아까 그 안내가 됐을 때 얘는 분명히 3개가 들어와야 되는데 파라미터가 콤마를 구분자 그럼 콤마가 3개면 2개가 들어와야 되는지 2개가 정확하게 있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혹은 아까처럼 이렇게 넣는 경우가 있어요. 점을 넣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키보드상에 여기 같이 붙어 있어가지고 미스타이핑이죠. 나는 콤마를 한다고 입력했는데 옆에 거를 눌러버려가지고 콤마가 들어요. 믿고 있는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콤마만 하나 딱 찾았고 나머지 없으니까 하나, 2개 들어온 거 되는 거예요. 나는 그냥 3개 다 넣은 걸로 믿고 있는 거고 의심을 하고 봐야 돼요. 혹시 콤마 정확하게 했나? 체크해보는 거. 이건 아니니? 이건 단순하게 그냥 이걸 고쳐만 주면 끝이죠. 그러면 정확하게 3개 딱 들어간 게 되니까. 그죠? 이 3가지만 체크하면 그냥 맞아요. 99%에 대한 오류를 내 스스로 발견하고 교정할 수가 있어요. 그럼 넘어갈 수 있어요. 99%는 거의 다 잘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굉장히 오랜 기간 여러분들 같은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안 됩니다 하고 가봤을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야기는 이 3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내가 가자마자 딱 하는 이야기가 그 3가지를 네가 한번 체크해봐라 해요. 그 자리에서 스스로 발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내가 안 가봐도 자기 스스로가 셋 중에 하나를 의심하고 체크해보면 스스로가 발견할 수도 있다는 뜻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나도 이런 경우 처음 봤는데 근데 안 된대요. 분명히 내 한 거하고 똑같이 했는데도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가서 봤어요. 처음에 딱 봤을 때는 3가지 관점에서 난 동시에 딱 보면서 다다닥 체크하는데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실행하니까 우리 메시지가 나와요. 한참 갔어요. 이런 게 나왔어요. 이거
구분됩니까? 이거는 맞는 거고 이거는 틀린 거예요. 그죠? 눈썰미가 굉장히 좋아요. 나도 처음에 딱 봤을 땐, 눈 봤을 땐 이걸로 다 해놨더라고. 이걸로 다 해놨더라고. 안에 이게 몇 번 나타나는데 전부 이걸로 다 해놨어. 그래서 분명히 그냥 봐서 이걸로 다 해놓으니까 이게 이거 있고 이거 있으면 구분이 되는데 이걸로 다 해놓으니까 나도 봐도 처음에는 구분이 안 되더라고. 그래 이상하다 해가지고 이게 그 점검한다 커서를 이렇게 가는데 자 여기는 이렇게 딱 가면 딱 하나로 넘어가죠. 근데 여기 갔는데 한 번, 두 번 넘어가요. 그러니까 단일 인용 부호를 두 개를 쓴 거죠. 기사는 전혀 안 되는 경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난 거죠. 자 여기에 데이터가 파라메타로 데이터로 들어가는 경우는 크게 따지면 두 가지예요. 숫자와 문자. 숫자는 그냥 쓰면 돼요. 뭐 셀 주소가 들어갈 수도 있고 또한 여기에 또 다른 함수가 들어갈 수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그 맨 마지막에 서술되는 그 하나만 놓고 봤을 때 크게 보면 숫자와 문자예요. 문자는 반드시 이렇게 겹 인용 부호로 둘러싸야 돼요. 단일 인용 부호로 둘러싸도 돼요. 하지만 이것처럼 단일 인용 부호를 두 개 쓰면 안 돼요. 이해가죠? 두 개 쓴다는 이야기는 요걸로 끝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새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오류가 이거 오류가 아니에요. 단일 인용 부호는 그냥 공백으로 넣은 걸로 끝난 거예요.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처음 봤는데 지금까지 하면서 그래서 조금 요거는 찾는데 나도 시간이 걸렸어요. 웬만큼 딱 보자마자 나는 거의 코딩을 한 40년 했기 때문에 보면 오류가 이렇게 툭 튀어나와 보여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보자마자 딱 여기네 이렇게 된데 요번 같은 경우는 시간이 좀 걸렸어요. 어쨌든 이런 거는 이제 또 경험이죠. 이런 경우도 있구나. 그러니까 자꾸 오류가 나면 정상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일단 의심을 하고 보면 되는데 아무 의심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야기한 세 가지에다가 플러스 이런 것들. 그러면 진짜 99%에 대한 오류를 내가 왜 1%를 0.1%를 빼냐면 1%를 빼냐면 그래도 또 뭔가 기상천외한 뭔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죠. 이런 것도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뭐 넓이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구분은 되는데 이건 0이고 그죠? 이건 0이고 이건 대문자 O죠. 이게 이제 문장 속에 섞여 있을 때는 잘못되어 있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구분은 되지만 1하고 그 느낌표 같은 경우 특히 출력했을 때는 얘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다음에 이것도 길이가 좀 다르긴 한데 막 섞여 있을 때는 얘가 뭘지 또 L인지 그죠? 이런 것들은 길이에 의해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에 막 섞여 있을 때는 이게 분명히 그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들어가 있을 때는 찾기가 쉽지 않아요. 자,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가 총 이제 조건 서식까지 해서 식을 이용해서 작성하는 게 7개인데 하나당 20점이라고 보면 돼요. 그렇게 따지면 반타작만 하면 A 등급을 일단 취득할 수가 있어요. 왜? 반타작이니까 70점 마이너스가 되죠. 그러면 400점부터 500점까지가 A 등급이니까 70점 감점들 30점에 대한 여유가 아직 있어요. 감점에 대한. 그럼 뒤쪽에서 조금만 틀린다고 했을 때 A 등급까지 가능해요. 그죠? 일단 여기서 반타작을 하게 되면 뒤쪽에서 굉장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왜? 뒤에 거를 거의 다 맞춰야 되죠. 그러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요. 그러면 풀릴 것도 안 풀리고 시간이 쫓기게 되면 풀 수 있는 것도 시간이 없어서 못 풀게 되고 시험이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꾸 두려움을 갖게 되는 이유가 내가 문제를 끌려다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내보면 알아요. 내가 문제를 내보고 내가 낸 문제가 진짜 문제에 딱 등장하는 완전히 자신감 업이죠. 그러면 안 풀릴 것도 풀리고 그래요. 반대로 늘 불안해. 이 문제 도대체 이해가 안 되고 이제는 그냥 안 풀고 이 문제 안 나오길 바랄게. 해피는 그 문제 나와요. 그러면 그 문제 딱 보자마자 내가 평소에 자신 없었던 문제고 불안하게 염습하고 긴장되고 그 긴장을 인해 가지고 다른 문제 풀 수 있는 것도 안 풀리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문제를 내가 끌고 가야 돼. 장악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를 특히 이런 함수식 같은 문제를 풀 때 그 요령이라는 게 어느 정도 있어요. 패턴이라고 하죠. 문제 유형. 그래서 그 문제 유형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으면 되는데 일단 크게 보면 이게 두 문제가 있고
이제 칸이 많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만, 맨 처음에 하나만 잘 만들어서 나머지 다 복사해서 해결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밑에 거 보면 하나, 둘, 단일로 4개가 있죠. 이 밑에 것은 거의 패턴이 정해져 있어요. 패턴이 정해져 있다는 이야기는 데이터는 바뀌지, 이런 기본 데이터는 바뀌지, 풀이 방법은 동일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풀이 방법과 절차만 잘 숙달하고 있으면 이 밑에 것은 충분히 다 점수를 획득할 수가 있다고 보면 돼요. 다만 요게 요 2개가 문제마다 달라요. 당연히 이쪽 필드가 문제의 성격에 따라서 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 둘 중에 하나는 또 어떤 패턴을 가지고 있느냐면, 어떤 유형의 문제냐면 여러 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나와요. 모르는 문제라는 거죠. 이것처럼 성별, 남, 여, 남자, 여자. 여기는 남녀가 반복되면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제예요. 1, 3일 때 주민등록번호에 요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남자, 2면 여자, 2면 여자, 4면 여자, 1이면 여자, 3이면 남자로 선택해서 출력하는 여러 개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죠. 요거 3개만 알면 다 풉니다. choose. 이 문제에서 choose 가지고 풀으라고 되어 있죠. 똑같은 문제를 요 함수만 바꿔서 내면 다른 문제가 됩니다. 근데 풀이 방법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똑같이 풀 수 있는 거죠. 그래서 choose 가지고 풀든지. 그래서 그 문제에서 if라는 함수 가지고 풀으라 하면 똑같이 풀 수가 있어요. 2개. 또 하나 switch. 스위치 함수는 최근 버전에 새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칠 때는 스위치 함수까지 알아야 돼요. 스위치 함수 가지고 풀으라고 그 문제가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설치되어 있는 건 2013 버전인데 거기서는 지원이 안 됩니다. 안 되고 20 버전 이상이 돼야 스위치가 되는데 요거는 조만간에 여기 버전을 다 바꿔 놓을 거예요. 원리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런 choose, if, 스위치 같은 경우는 메인 함수라고 해요. 주된 함수라고 하고, 잠깐 중간 그 파라메터 값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하는 요 미드라든가 이런 함수들은 보조 함수, 아주 기초 함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기초 함수에 해당하는 게 자주 사용되는 게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right, left, mid. 문자에 대해서, 텍스트에 대해서 뭔가 그 일부분을 텍스트 전체 구성하고 있는 것 중에서, 예를 들어 아까 주민등록번호 전체 중에서 8번째 글자를 취한다든지 이런 부분 텍스트를 취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인데, write는 파라미터 2개 필요해요. 첫 번째는 그 대상이 되는 텍스트, 잘라올 대상이 되는 텍스트. 두 번째는 가져올 개수. write는 기준이 오른쪽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맨 오른쪽을 기점으로 거기서부터 몇 개 가져올 거냐. write 뭐 A, B, C, D, E, F 이거라고 치고, 여기 뭐 직접 이렇게 데이터를 줘도 되고, 셀 주소를 줘가지고 그 셀 주소에 있는 값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고, 어쨌든 그놈이 가지고 있는 값에 대해서 한 글자를 가져오라. 어디서? 오른쪽에서. 그러니까 이 예제 같은 경우는 F를 가져오겠죠. F. 이렇게 하면 결과는 F가 되겠죠. 그죠? 모든 함수는 그 함수를 호출하고 나면 그 함수 이름을 통해 가지고 하나의 값을 되돌려주는 게 함수의 정의였죠. 무조건 하나의 값을 되돌려줘요. 그 하나의 값을 바로 출력을 하든 셀에다 집어넣든, 그 다음에 그거를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를 집어넣든 관계없어요. 어떤 그 결과가 일단 그쪽으로 들어가요. 그 다음에 2라고 하면 EF를 가져오겠죠. 오른쪽에서 2개니까. 그죠? 오른쪽에서 2개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가 특히 1일 경우에는 다른 말이 있어요. 맨 오른쪽에 한 글자라는 직접적인 의미도 있지만 맨 마지막 글자라는 의미도 있죠. 문제에서는 그렇게 나와요. 맨 마지막 글자가 1이면 뭐 이런 식으로 조건을 물어볼 때,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나왔을 때, 글귀가 나왔을 때 write라는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고민 안 해도 되는 게, ITQ 문제는 참 좋은 게, 사실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떤 함수를 사용해야 되지라는 걸 사실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게 어떤 함수를 쓰라고 다 가르쳐 주고 있죠. 그죠? if 함수. 여기 if 나오네. 그죠? 그 다음에 sum if. 이런 식으로 무슨 함수를 사용하라는 것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굉장히 쉬워요. 그 고민이 사실은 힘드는 건데. 그 다음에 left. left는 기준이 맨 왼쪽에서 몇 개를 가져올 거예요. 맨 왼쪽에서 하나 가져와라니까 A가 출력이 되겠죠. 이 두 번째 파라미터가 1일 경우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죠. 맨 첫 글자.
그죠? right는 맨 마지막 글자, left는 맨 첫 글자. 첫 글자가 뭐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질 때 글귀가 문제에서 글귀가 그렇게 나와. 그랬을 때 left 함수를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left 함수를 사용하라고 하니까 당연히 그런 고민은 안 해도 되는 거죠. 그다음 mid는 기준이 없어요. 중간에 이미 그 문자를 가져올 때. 는 mid를 사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는 기준을 따로 줘야 되기 때문에 파라메타가 3개가 들어가요. 미드 함수는 파라메타가 3개가 들어가니까 미드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해놓고 시작하면 문법적인 오류를 100% 커버하고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3, 1 이렇게 하게 되면 세 번째 한 글자니까 C를 가져오겠죠. 세 번째 두 글자면 C, D, 세 글자면 C, D, E, 네 글자면 C, D, F. 세 번째 이 글자에 따라서 몇 개를 가져올 거냐, 어디서부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미드는 파라메타가 3개, 그 다음에 right나 left는 파라메타가 2개. 첫 번째는 무조건 다 대상, 맨 마지막 거는 개수. 미드는 다만 기준점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 미드 함수를 쓰라고 돼 있고 쓸 수밖에 없고, 왜?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8번째 한 글자를 가져오라고 했으니까 그럼 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번째 이거죠. 하이픈 여기서는 8번째가 아니고 하이픈 뒤에 한 글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결국은 8번째죠. 따라서 이 함수는 이렇게 하면 그 8번째 글자를 가져오는 것이 되죠. 그죠? D5에 현재 위치 여기서만 봤을 때 D5라고 하면 이놈이죠. 그죠? D5죠. 그죠? 이놈이죠. 이놈의 8번째 한 글자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죠.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제 다 이해를 했죠. 이거는 곁다리 함수로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거니까 헷갈림 없이 명확하게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제 choose라는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자, choose라는 함수는 일단 이렇게 문법적으로 이렇게 돼요. choose 갈로 열고 갈로 닫고, 그 다음에 이 선택되는 단어의 개수에 따라서 콤마는 선택되는 것보다 하나 적게인데, 지금 자 일단 문법적인 게 어떤지 봅시다. 맨 처음에 들어가야 될 거는 선택자라고 해가지고 1, 2, 3, 4 이렇게 숫자가 나올 수 있는 그에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부터 콤마를 구분 자리에서 값들을 쭉 나열해 주는데, 그 나열해지는 순서에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값이 1인 경우에는 얘가 선택되도록 되어 있어. 2인 경우에는 얘가, 3인 경우에는 얘가, 4인 경우에는 얘가 선택되도록 만들어진 게 choose라는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선택되는 것들은 이미 다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미리 넣어주는 거죠. 이렇게 이 앞에 거는 우선 놔두고 뒤에 선택되는 거는 문제에 순서대로 무엇이 선택이 돼야 된다는 건 나와 있으니까, 자 1일 경우에는 남자예요. 1일과 2일 3일 경우에는 남자죠. 그래서 1과 3 자리에 남자 넣어주고, 그다음 2와 4 자리에는 여자가 선택이 되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2와 4 자리에는 여자를 넣어주면 되죠. 그죠? 뭐 복잡해 보이는 것 같지만 문자라서 개변용법으로 둘러쌌고, 그죠? 그 다음에 그 각각의 파라메타는 그냥 콤마로 구분했고, 그 기본적인 원칙이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자 선택자 1, 2, 3, 4가 나와줄 수 있는 놈인데, 그거는 문제에 따라서 하이픈 뒤에 그 한 글자를 가지고 따지면 되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구해놨어요. mid D5에 8에 1 하면 그 하이픈 뒤에 있는 8번째 글자를 떼와요. 아까 8번째 글자 보니까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죠. 그거에 따라서 뒤에 중에서 하나가 선택되도록 하는 게 이 choose 함수의 동작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놨어요. 우리는 그걸 알고 사용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다 했어요. 얘를 뭐 여러분들은 복사할 필요가 없겠지만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바로 쳐야 되는 거죠.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엑셀의 수식의 시작은 무조건 등호로 시작해야 돼요. 등호라는 게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처음에 엑셀에 처음에 적이 나타날 수도 있고 중간에 적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적이 나타났을 때는 자 지금부터 수식 시작입니다 라는 뜻이 돼요. 그런 의미도 되지만 오른쪽에 계산된 결과가 왼쪽으로 전달된다, 어사인된다, 들어온다, 다 같은 말이에요. 어디로? 지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정확하게는 할당, 어사인먼트, 영어로는 어사인먼트인데 어사인먼트 문장이 돼요. 오른쪽의 결과가 왼쪽으로 들어간다. 지금 왼쪽에 가는 게 아무것도 없죠. 셀이 됩니다. 여기다가
그냥 아까 그 수식을 복사해 놓고 엔터 치면 딱 돌아가죠. 맞죠? 여기 D4의 8번째가 1이니까 남자로 표시되면 되죠. 제대로 되는 것 같아요. 자, 다시 더블 클릭하면 넣었던 수식이 그대로 나와요. 여기도 나오고 수식 입력줄에도 나오고 여기도 나오고. 그럼 얘가 참 친절한 게 잘 보세요. 괄호 열과 미드에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들어가고 수주에도 괄호 열고 괄호 닫고 들어가죠. 두 개를 색깔로 구분해놨어. 자기가 짝이 되는 것들을. 자, 미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빨갛게. 수주는 까맣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친절하죠. 그거 보면서 지금 정확하게 제대로 짝이 맞게 서술되는지 확인하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남을 거는 콤마, 각각에 필요한 콤마를 보면 돼. 그 다음에 미드 함수는 따로 보면 돼요. 저거의 결과가 수주 함수의 첫 번째 파라메타로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따로따로 보면 돼요. 수주하고 연관 지어서 억지로 연관 지을 필요는 없어. 그러면 돌아가죠. 그 다음에 얘를 복사를 해가지고 그 다음에 ESC 키를 치고 빠져나와야 돼요. 그다음 그 밑에 가서 컨트롤 V 붙여넣기 하고 얘를 이제 D5가 아니라 요 줄에서는 요걸 가지고 따져야 되죠. D6으로 고쳐줘야 돼요. 그리고 엔터. 오, 잘 동작하는 것 같죠? 그죠? 그럼 그 다음 것도 또 그렇게 해야 되는가? 아니겠죠?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해결이 됩니다. 어떻게? 복사를 하면 이 수식을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자, 선택하고 맨 우측 귀퉁이에 가면 여기 얇은 십자가 형태로 마우스 커서 모양이 변합니다. 이때 왼쪽 마우스 버튼을 누른 채로 쭉 당기면 나머지 다 채워져요. 그런데 맞는 것 같죠? 어쨌든 여자, 남자. 그죠? 맞는 것 같죠? 근데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복사를 했는데 요 밑에 수식을 보니까 D6으로 바뀌어 있어요. 자동으로. 그 밑에도 보니까 D7로 바뀌어 있어요. 밑에 것들이 참 신기하게도 자동으로 탁탁탁탁탁 바뀌어져 있어요. 그죠? 신기하죠?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하나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엑셀의 한계를 1차적으로 뛰어넘으려면 이 두 가지를 이해를 해야 돼요. 함수와 주소와. 지금까지 우리가 알아본 거는 첫 번째 거 이거예요. 그쵸? 지금까지 그죠? 엑셀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이런 주소에 대해서 익숙하고 이제는 알아왔어요. 근데 이 엑셀의 주소가 이런 주소를 뭐라고 하느냐면 상대 주소라고 합니다. 상대 주소라고 하는데 상대 주소라고 하면 무슨 이야기냐? 얘가 위치를 옮기게 되었을 때, 즉 복사에 참여를 하기, 이 셀 주소가 복사 과정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냥 쭉 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소가 자동으로 바뀌어져 있었죠. 그거는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상대 주소이기 때문에 자동으로 변했어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여기에다가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 자, 여기에다가 요 공단 부담금 요놈의 퍼센테이지를 한번 알아봅시다. 퍼센테이지 구하는 거는 이거 나누기, 요거 우리 전체 합을 구해놨죠. 그죠? 전체 합을 구해놓은 놈이죠. 그래서 요거 나누기 요거 하면 요 놈에 대한 퍼센테이지가 여기 나와요. 수식 시작, 요 놈 첫 번째 거 나누기, 그 다음에 전체 합. 그 밑에 거 합시다. 숫자가 별로 안 좋네. H18로 나와. H19. 두 개 다 똑같은 값이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구해줘요. 0.07, 7% 정도 되죠. 그래서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려면 선택하고 위에 표시 형식이 바로 있죠. 백분율 스타일. 이것만 클릭하면 그냥 퍼센테이지로 바로 나와요. 자, 이 상태에서 아까 했던 방식대로 똑같이 복사를 해봅시다. 과연 계산을 제대로 해줄까?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하죠? 네. 일단 밑에 보니까 계산을 못한다고 지금 뭐 이야기하는 것 같고, 여기도 102%가 나올 수가 없는데, 왜? 이 15만이고 77만이고 분명히 100% 이해 안 돼. 갑자기 102%가 나왔어요. 뭔가 잘못됐겠죠? 왜 잘못됐는지 한번 봅시다. 자, 기본적으로 엑셀의 주소는 상대 주소라고 했죠. 그럼 얘가 복사에 참여를 하게 되면 위치에 따라 자동으로 변합니다. 그러면 이 위치였으니까 이걸 밑으로 복사하게 되면 요 위치고, 그 다음에 H19도 요놈이었다가 요거로 바뀝니다. 볼까요? 여기 H19였죠. 이걸 더블 클릭 딱 해보면 H6까지는 좋아요. 요 놈으로 쫙 빼야 되니까. 좋은데 이게 여기서 이걸 같이 바뀔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어떤 숫자가 있으니까 이거 대비 11만이니까
갑자기 아까 뭐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가 나와버렸죠. 저게 될 수가 없는데, 그죠? 어쨌든 잘못된 거예요. 자, 이때 이 수식에서 이 수식은 H20이 되면 안 되고 여전히 H19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정확한 결과를 내죠. 그렇죠? 이걸 어떻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식으로 복사를 하게 되면 무조건 변해버리는데 복사를 하더라도 변하지 않게 할 수 없는가 해서 나온 게 절대주소입니다. 절대주소는 지금 보듯이 각각의 문자, 숫자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넣어주면 걔는 절대주소가 됩니다. 잘 들어보세요. 현재 위치에서 그 주소를 상대 주소로 한들 절대 주소로 한들 아무 영향이 없어요. 그죠? 이거는 위치의 문제니까 절대 주소를 하더라도 그 위치고 상대 주소를 하더라도 그 위치예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아무런 작용이 없어요. 다만 내가 복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는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복사에 참여를 하게 되었을 때는 상대 주소는 자동으로 알아서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변하고 절대 주소는 변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러면 해결책이 맨 처음에 이 주소에서 이 H19를 절대 주소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변하지 않도록 복사를 할 때 변하지 않도록 절대 주소로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주려면 각각의 앞에다가 달러 기호를 붙이면 되는데 굉장히 편한 방법이 있어요. 이 상태에서 지정한 상태에서 H4, H4 키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자동으로 다 넣어버려요. 한 번 더 눌러보세요. 그러면 앞에 거 빼고 뒤에 거만 넣고 한 번 더 누르면 앞에 거 넣고 뒤에 거 빼고 한 번 더 누르면 원래 돼요. 그죠? 그래서 절대 주소를 만들어 줘야 되니까 이렇게 한번 쳐가지고 만들어 놓고 복사를 하면 제대로 된 것 같죠? 가보면 두 번째 거 H 달러 붙여놨으니까 얘를 변화를 안 시켰죠. H19 위치를 그대로 지정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빠져나올 때는 ESC 키를 쳐야 됩니다. 그 다음 요거는 그죠? 요거는 변했는데 당연히 변해야 되고 요거는 여전히 H19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를 복사를 했을 때 왜 자동으로 변해 있었는지 알 수가 있죠. 그쵸? 엑셀에 정리하면 엑셀의 주소는 기본적으로 상대 주소이다. 따라서 얘는 현재 수식에 구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용된 셀 주소가 다른데 복사가 되었을 때 상대적인 위치에 따라서 자동으로 변하게 되어 있다. 근데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필요에 따라서 복사를 하더라도 항상 그 위치를 지정하도록 변하지 말아야 될 경우가 있다. 그럴 때에는 달러 기호를 넣어주면 된다. 그죠? 달러 기호를 넣어주면 되는데 달러 기호를 넣을 때 좀 편하게 하는 방법이 F4 키를 사용하면 된다. 그죠? 이해됐죠? 요거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잘 숙지하고 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혼동이 일어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진행이 안 됩니다. 왜? 결과가 엉터리로 나오고. 그 다음에 혼합주소는 일부 있고 일부 빠지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개념이냐? 이렇게 보면 돼요. 우리가 복사하는 방향이 지금은 밑으로 복사를 했죠. 오른쪽으로 복사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이렇게 복사를 할 수도 있죠. 자, 밑으로 복사를 할 때는 열이 고정입니다. 그죠? 열이 고정이고 행이 변하죠. 그죠? 그러면 이 문제는 사실은 이렇게 풀어놔도 똑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이 문제는 H가 고정이죠. 행이 변해야 되죠. 따라서 고정이니까 그 뒤에 것만 H19는 그렇고 H19가 H열에는 고정이고 19가 고정이고 이거는 둘 다 고정이 돼 있어야 되니까 근데 복사되는 방향이 밑으로니까 굳이 H에는 넣을 필요가 없어요. 요렇게 해놔도 똑같이 돌아갑니다. 볼까요? 요렇게 해놔도 똑같이 돌아가요. 그죠? 변화 없죠? 잘 돌아가죠? H는 굳이 달러를 안 넣어도 된다. 왜? 복사되는 방향이 밑으로니까. 그죠? 밑으로니까 굳이 안 해도 된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복사가 될 때는 행이 고정이죠. 오른쪽으로 복사가 될 때는 행이 고정이고 열이 변하죠. 따라서 숫자 쪽에다가는 해줘도 되고 안 해줘도 된다. 그러니까 복사되는 방향에 따라서 그런데 근데 문제에서 대개의 경우 오른쪽으로 복사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무조건 밑으로만 생각하면 돼요. 밑으로만 생각하면 되고 그냥 달러 기호 다 넣어주면 돼요.
이것저것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요건 풀었고, 자, 요 똑같은 문제를 문제에서 choose라고 안 돼 있고 if라고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if 가지고 풀래요. 똑같이 풀 수 있어요. 그 경우에 대해서도 내가 문제를 비록 이 책에 한 문제 가지고 풀지만 실제 풀어줄 때는 모든 가능한 경우에 대해서 다 커버를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한 문제만 풀어봐도 다른 문제를 다 커버할 수 있어요. 자, 이제 if를 가지고, if는 무조건 파라미터가 3개 필요한 함수입니다. 그리고 if는 근본적으로 조건식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를 부르는 거예요. 참이냐, 조건이 참이냐, 거짓이냐에 따라서 참일 때 선택되는 값. 그래서 보면 첫 번째가 조건식이 들어가고, 조건식은 이렇게 표현할게요. 그 다음에 참일 때 선택되는 값, 거짓일 때 이 조건식이 참일 때 선택되는 값, 거짓일 때 선택되는 값을 두 번째, 세 번째 파라미터에 넣어주면 이 조건식의 결과에 따라서 참이면 얘가 선택이 되고 거짓이면 얘가 선택이 돼서 그 값을 되돌려 주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제 조건식이 문제죠. 조건식은 여기 이야기해놨어요. 자, 조건식은 3개의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3개의 파트. 일단 대상, 그 다음에 비교 예산자, 비교가. 이렇게 3개의 파트로 구성을 해서 만들어주면 이게 조건식이 되고 그 조건식의 결과는 true 아니면 false, true 아니면 false. 교수님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그 미드함수에서 지금 저는 1만 지금 예시로 들었잖아요. 지금 여기 3, 4가 있잖아요. 그럴 경우 어디? 지금 등록번호에 1, 2, 3, 4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8자리 자리에 4가지가 있잖아요. 수가, 경유 수가.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은 첫 줄만 따졌잖아요. 그죠? 네. 첫 줄만 따졌으니까 D5를 했고 해서 구성을 했고 나머지는 그 다음에 D5, D6, D7 이렇게 해결해야 되는데 그는 복사해서 자동으로 그럴 경우는 그러니까 그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여기에 다 이야기하고 있죠. 1일 경우에는 남자가 선택이 되고 2일 경우 김현주님이 지금 3이잖아요. 그럴 네. 경우 여자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선택이 되겠죠. 그럼 4일 경우는? 4일 경우 여자. 남자게. 여자. 1이 아닙니까? 예? 아니 1과 1과 3일 경우에는 남자. 그 지금 3이라는 그게 없잖아요. 이 값에 따라서 3이 나오겠죠. 그 해당하는 위치의 이거는 다 다르잖아요. 밑에 복사했을 때. 그럼 그 위치에서 3이 나오면 3이 될 테고 세 번째가 선택이 될 거고 선택이 되는 모든 가능한 4가지 경우를 여기다 다 수식에다가 다 넣어놨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 간에 1, 2, 3, 4가 나오면 넷 중에 하나가 선택이 되겠죠. 근데 1일 경우 남자라고. 네, 1일 경우에 남자. 2, 3 이렇게 다 여자라는 거죠. 2, 3, 4 다 여자 아니에요? 아니요. 2일 경우에는 얘가 선택이 돼요. 여자. 그럼 3일 경우. 3일 경우는 얘가 선택이 돼요. 요건 순서예요, 순서. 그 순서는 얘가 결정합니다. 이해가 안 됩니까? 한번 해볼게요. 예. 이거에 따라서, 이것의 결과에 따라서 1이면 얘가 선택이 되고, 2면은 얘가 선택이 되고, 3이면 얘가 선택이고, 4면 얘가 선택이 되는데, 지금 현재 수식에서는 D5만 따지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수식은 D5가 아니잖아요. D6으로 변해 있었잖아요. 그 if 함수 저거 넣으면 되겠네, 지금요. if 함수 넣을 필요는 없어요. 지금 1이라면 남자고, 예. 2라면. if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돼요. 네. if에서는 그렇게 해줘야 되는데, choose에서는 저는 지금 if 함수 여쭤보는 거예요. if 함수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if 함수는 근본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겁니다. 얘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 문제를 줄여가지고 1이면 남자, 2면은 여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고 가정하고 이 if문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요 참일 때는 남자 넣어주고 거짓일 때는 여자를 넣어주고 물어보는 거는 요 참인 것에 대해서만 요 값이 같으냐 1. 그러면 1이면 남자가 선택될 거고 나머지는 여자가 선택이 되겠죠. 일단 2개만 가정한 거예요. 자, 그리고 요 조건식을 조금만 더 이야기하면 자, 일단 조건식을 구성할 때 이 경우뿐만 아니라 대상이 있고 비교연산자가 있고 비교하는 값이 있는데 자, 대상은 어쨌든 비교할 대상이에요. 그럼 지금 8번째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번호의 8번째 한 글자죠. 그럼 요렇게 아까 했듯이 구성하면 되죠. 그 다음에 1이면 같으면 요거를 사용해야 돼요. 문제에서 같으냐 이렇게 안 나와요. 주로 어떻게 나오냐면 1이면 이면
이런 글귀로 나와요. 이런 글귀로 나왔을 때 등호기호를 사용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니다는 요걸 사용해야 되는데 글귀로서는 같지 않으면 이렇게 나오지 않고 뭐가 아니면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크다에 대한 거는 초과이면 이런 식으로 글귀가 나와요. 그럼 이 글귀에 따라서 요 비교연산자로서 얘를 사용할 줄 알아요. 그 다음에 이게 답니다. 비교연산자는 같으냐 같지 않으냐 초과 미만 이상 이하. 그래서 비교를 해야 되는 그 말 글귀에 따라서 이 각각에 따라서 해당하는 비교연산을 구성해서 조건식을 만들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지금 예제 같으면 대상이 어떻게 되냐면 미드 해가지고 D5에 그 첫 번째 줄만 일단 생각하는 거죠. D5에 여덟 번째 한 글자가 1이면 이렇게 되는 거죠. 1이면 남자, 2면 나머지는 여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고. 자, 이제 문제가 이렇게 됐어요.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if를 사용하래요. 이런 경우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근본적으로 보세요. 이거를 풀 때 if를 사용하려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사용을 하는데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를 사용하라.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돼요. 먼저 얘를 먼저 하나 골라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요렇게만 놓고 보면 if 문장을 하나 쓰면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이거 빼고 이렇게 되겠죠. 일단 조건식 하나 줘가지고 요 1, 2를 골라내기 위한 조건식을 하나 써가지고 일단 요 자리에다가 참일 때 선택되는 값으로 1, 2를 넣어주면 되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으면 근데 그렇지 않으면에 지금 남아있는 게 두 개죠. 그럼 그 둘 중에 하나를 고르기 위해서 if 문장을 하나 더 쓰면 되죠. 어디에다가? 요 자리에. 그러면 요렇게 되면 되겠죠. 그죠? 그냥 요게 첫 번째 if에 요게 그냥 들어갔을 뿐이에요. 그죠? 요렇게 되면 이 일을 골라내기 위한 조건식을 하나 만들어 쓰고 조건식은 아까 밑에 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써야 돼요. 그런 식으로 쓰고 참일 때 2 남아있는 게 두 개에 대해서 지금 따지는 거니까 2 여기다 쓰고 나머지 3 여기다 쓰면 이 문장이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를 사용하라 했을 때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이제 알았으니까 요렇게 사용한다는 알았으니까 그 ITQ 문제를 다 따져봐도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를 사용하라는 문제는 없더라고.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를 이용해서 사용하라는 거는 많이 나와요. 굉장히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요 패턴은 조금 이해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 문장을 쓰라 이러면 이 구조를 빨리 만들어내면 거의 문제 다 푼 것이 돼요. 이거. 자, 여기서 조건식 선택되는 거, 조건식 선택되는 거 다 빼버리고 나면 요거죠. 그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데 if를 사용하라 그러면 뭐 뒤도 안 달아보고 if 갈로 열고 콤마 if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요것만 딱 만들어내면 그냥 완벽하게 문법적인 거는 전부 커버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고 나서 뭐부터 하느냐? 선택되는 값부터 먼저 넣어줍니다. 이렇게 선택되는 값이 들어갈 자리가 이미 정해져 있죠. 맨 앞쪽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if 식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그 각각을 차례대로 선택되는 값을 딱 세 개를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게 조건식 두 개만 해결하면 되죠. 그죠? 자, 이 문제를 다시 풀어볼게요. 자, 확장해가지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 남자, 여자만 했는데, 이제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3일 때 남자, 요 세 개만 일단 생각해 봅시다. 요 세 개만. 그러면 뒤에 문제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세 개를 선택할 때 if를 사용하는 경우죠. 그러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일단 빨리 이 구조를 만들어내라 그랬죠. if. 갈로 열고, 콤마, 그 다음에 if.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그죠?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첫 번째 선택되는 값 남자 1일 때 선택되는 값 남자 이게 제일 빨리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를 결과를 놓고 보면 되게 길어서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지금 내가 하는 이 과정하고 절차를 따라서 짚어가면서 하면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결과는 되게 복잡한데 그걸 한꺼번에 접근하려면 안 돼요. 풀이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먼저 선택되는 값을 제자리에다 넣어주는 거죠. 여자 그 다음에 남자
그죠? 그러면 1일 때 남자, 2일 때 여자, 3일 때 남자가 선택이 되도록 해주면 되니까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요 조건식이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두 개만 넣어주면 이 문제 끝이에요. 일단은.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미리 구해놨으니까 요거 복사를 합시다. 1일 때. 남자를 선택하기 위한 1일 때 조건식을 여기다 넣어줍니다. 그죠? 그러면 일단 남자가 선택되기 위한 조건식은 완성이 됐어요. 얘를 똑같이 복사를 해요. 잘 보세요. 뭐가 달라지는가? 그래서 이 절차가 중요한 거죠. 얘를 요 두 번째 조건식에다가 넣어줍니다. 넣어주고 왼쪽에 대상은 손댈 필요 없어요. 요 비교하는 값만 2로 바꿔주면 솔루션 끝입니다. 요게 if 문장의 조건식을 사용할 때 특징이에요. 조건식 아무리 복잡해도 아무리 비교하는 조건식이 복잡해도 첫 번째 조건식만 잘해주면 그 두 번째 조건식은 요 얘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조건식 자리에 넣고 비교하는 값만 바꿔주면 돼요. 그러면 끝이에요. 여기서 조건을 하나만 더 확장해 보면 있죠. 이렇게 돼요. 여기서 똑같은 원리로 요 구조가 셋 중에 하나를 고르는 구조잖아요. 그죠? 여기다 넷 중에 하나는 구조를 하려면 여기에다가 있죠. if 하나를 더 써가지고 if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를 하나만 더 써주면 넷 중에 하나를 고른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원리 지금 똑같아요. 그죠? 확장하는 그 원리가 4개가 되든 10개가 되든 계속 그런 식으로 확장하면 돼요. 그리고 지금 선택해야 될 자리는 들어갈 게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여기 그죠? 넣어줍시다. 여기에 남자, 여기에 남자, 여기에 여기 여자 들어가야 되고 여기에 남자, 그 다음에 여기에 여자. 이거는 각자 들어갈 자리는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조건식 3개만 해결하면 되죠. 먼저 첫 번째 조건식은 요거 똑같아요. 컨트롤 C, 컨트롤 V. 좀 줄일게요. 이게 줄 바뀌니까. 대충 보이죠? 자, 공백 관계 없으니까 좀 줄여가. 줄이 바뀌면 여러분 헷갈리니까. 자, 두 번째 조건식 요구하고 이제 또 세 번째 조건식 얘만 해결하면 되는데 얘 해결할 때 원칙이 똑같아요. 얘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요 자리에다가 딱 복사해서 넣어주고 비교하는 값만 2로 바꿔주면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 딱 넣어주고 컨트롤 V 해가지고 비교하는 값만 3으로 바꿔주면 솔루션 끝이.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어마어마하게 긴데 이거를 한 번에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한 번에 접근해가지고 오류 없이 딱 끝낸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워요. 이 정도 되면. 지금 뭐 갈로 열고부터 시작해가지고 갑자기 이거 본 사람은 이건 포기죠. 솔루션이 저렇게 나와야 된다는 포기예요. 저렇게 길게까지 만들어내는 포기는. 내가 지금 했던 그 과정 있죠. 과정에 대한 약간의 반복되는 원칙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아무리 길어도 여기 한 5개 중에 하나 고르는데도 똑같은 원리로 요 맨 마지막 글자 맨 마지막에 요놈 가지고 또 확장해 나가면 돼요. 똑같은 원리로. 그리고 들어갈 자리 기본 패턴 만들어 놓고 선택되는 값 들어갈 자리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거기에 딱딱딱딱 넣어주는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 뭘 골라라 어떤 조건일 때 뭘 고르고 어떤 조건일 때 뭘 고르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 들어갈 자리는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이미 정해져 있어요. if 문장은 참일 때, 거짓일 때, 참일 때, 거짓일 때. 그죠? 그 다음에 조건식 첫 번째 것만 잘 만들어주면 돼요. 첫 번째 것만 그거는 아까 우리가 따질 때 8번째 뭐 민등록부 8번째 한 글자가 1이면 따지는 걸 물어봤으니까 걔를 딱 해주고 걔를 그대로 복사해가지고 두 번째 조건식에 넣고 비교하는 것만 바꿔주면 돼요. 두 번째 얘를 고르기 위한 그건 문제에 나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해가지고 일단 넣어주고 얘를 고르기 위한 조건식 비교하는 값만 3으로 바꿔주면 이 솔루션 끝이에요. 그럼 얘를 볼까요? 얘를 컨트롤 C 해가지고 여기다가 해볼게요. 여기다가 자 수식 시작합니다. 컨트롤 V 딱 하고 엔터 딱 치고 남자 딱 나왔죠? 뭐 딱 복사하면 똑같이 나오겠죠. 그죠? 그 긴 문장이 어쨌든 지금 하나의 오류 없이 한 번에 했잖아요. 그죠? 한 번에 했는데 그 뭐 잘해서 한 게 아니라 분명히 이것에 대한 풀이는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그대로 하면 동일한 패턴을 가기 때문에 아무리 개수가 많아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 ITQ 쪽에서는 염려 안 해도 3개짜리 이상 나와요. 딱 3개짜리 나오니까 둘
재수 소멸 2개짜리. 그거는 if 문장 하나만 싹 쓰면 바로 해결되죠. 그죠? 하나만 쓰면 바로 해결되고. 그 다음에 그 3개짜리 같으면 if 갈로 열고 콤마 if 갈로 열고 콤마 갈로 닫고 갈로 닫고 요 패턴만 딱 만들어내면 3개짜리 완성하는 거에 거의 반 이상이 해결이 되니까 그렇게 만들어내놓고 아까 요 케이스죠. 그렇게 딱 만들어내놓고 요 들어갈 자리 먼저 값 넣어주고 3개 딱 넣어주고 요 첫 번째에 두 번째, 그 다음에 마지막 쪽에 있는 if의 두 번째, 세 번째에다가 선택하는 값 차례대로 딱 넣어주고, 그 다음 조건식만 넣어주면 되니까 그 조건식은 첫 번째 요 조건식만 잘 만들어가지고, 복사해가지고 두 번째 조건식 그대로 카피해서 넣으면 돼요. 이걸 내가 따지면서 새로 하진 않았죠. 비교하는 값만 딱 바꿔주니까 해결돼버렸어요. 요게 특징이에요. 조건식에서의 조건식이 반복될 때 특징이 첫 번째 조건식만 잘 만들어주면 두 번째, 세 번째, 복사해가지고 비교하는 값만 바꿔주면 해결이 돼요. 이거 3개짜리인 경우에는 조건식 2개만 들어가면 되니까 두 번째 요 값만 넣어가지고 요 비교하는 값만 바꿔주면 끝. 그러면 선택형 문제. 선택형 문제는 수주나 if 가지고 다 풀 수 있는데 최근 버전에 지금 시험 치는 버전이죠. 최근 버전에는 스위치 함수까지 있어요. 스위치 함수는 원리는 비슷해요. 여기에 조건식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식이 들어가요. 식이 들어가요. 식. 그리고 이 식의 결과를 가지고 비교할 값 선택되는 값을 이렇게 짝으로 해가지고 짝짝짝짝 나열해주면 얘가 돌아가요. 앞에 결과는 이겁니다. 솔루션 이겁니다. 스위치 사용해라 했을 때 요거는 똑같이 그 8번째 그 하이픈 뒤에 있는 8번째 그거를 취해오는 그 수식을 넣어주고, 그러면 그 수식은 D5인 경우에는 1이었지만 다른 경우에는 1 아니면 2 아니면 3 아니면 4가 나오겠죠. 그러면 1이 되니 이 값 이거는 뭐 1, 2, 3, 4 따질 필요 없이 여기에다가 그 다음부터 콤마를 구분자로 해가지고 짝으로 페어로 비교하는 값과 선택되는 값, 비교하는 값과 선택되는 값, 이 수식의 결과와 비교하는 값 선택되는 값, 비교하는 값 선택되는 값, 비교하는 값 선택되는 값, 비교하는 값 선택되는 값만 나열해주면 끝. 이것도 복사해가지고 돌려볼까요? 이것도 컨트롤 C 여기다가 수식 시작한다. 아마 여러분은 안 될 겁니다. 2013 버전이라서 딱 치면 그죠? 나머지 쭉. 지금 내가 3가지를 보여줬는데 이 3가지 함수와 요런 라이트, 레프트, 미드 같은 곁다리 함수를 사용하게 되면 선택형 문제는 100% 풀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데이터만 바뀌지, 선택되는 값만 바뀌지, 이 기본적인 틀과 풀이가는 과정은 똑같으니까 어떤 문제가 나와도 풀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저장하고 전송을 하세요.